정월 대보름에 사다 놓은 잡곡이 있어서 틈틈이 오곡밥을 해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팥 종이컵으로 한 컵이고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들어있는 이 컵이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종이컵 한 컵에 팥을 씻어요. 이 컵으로 물을 3컵 넣고 초벌 삶기를 할게요. 팥의 텁텁하고 씁쓸한 맛을 없애려고 애벌 삶기를 합니다. 이렇게 팥을 애벌 삶기를 할 때는 물이 끓고 난 후에 3분 정도 두면 돼요. 끓고 난 후에 3분입니다. 팥을 물이 끓은 후에 3분 정도 삶고 초벌 삶은 물은 버리겠습니다. 종이컵으로 물을 종이컵 컵 1개 분량이거든요. 물을 2컵, 3컵, 4컵, 5컵 정도 넣고 2번째 삶을 거예요. 이거는 삶아서 밥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붓지도 말고 적지도 않게 종이컵으로 5컵 정도 이렇게 넣고 삶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삶은 다음 불을 끌게요. 끄기 전에 이 파다를 하나를 떠서 먹어보면 반 이상 삶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적당해요. 저는 이 팥을 이 팥물까지 사용할 거라서 그대로 식히겠습니다. 이 팥을 갑자기 찬물에 옮기니까 차가운 공기로 옮기니까 이 팥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물에 그냥 식힐게요. 수수 불리는 동안 찹쌀과 기장살을 불리는 동안 이대로 그냥 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에 불려요. 2시간 정도 불리면 적당해요. 불리겠습니다. 팥을 끓이는 동안 삶는 동안 찹쌀을 씻어서 불리겠습니다. 찹쌀은 2컵입니다. 찹쌀을 불릴 때도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불리는 것이 좋고요. 찹쌀은 30분 정도만 불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불리면 맛이 떨어져요.
팥 삶은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숟가락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 넣으면 알맞아요. 팥 삶은 물도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넣고 좀 저어줄게요. 그리고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불려서 체에 걸은 찹쌀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둔 기장쌀도 넣습니다. 수수는 불리고 나면 이렇게 붉은 물이 생기거든요. 이 물을 다 따로 내고요. 한 번 더 헹궈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 집어넣습니다. 수수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골고루 섞는 편이에요. 소금물이 골고루 섞이면 더 맛있거든요. 팥물을 삶을 때 좀 오래 삶아서 그런지 물이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밥물은 일반 밥물을 할 때와 좀 다릅니다. 이 밥은요, 이 잡곡의 높이와 찹쌀을 섞은 잡곡의 높이와 물의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똑같아야 돼요. 일반 밥을 할 때처럼 물을 잡으면 이 오곡밥이 굉장히 질어지거든요. 이 상태로 불을 켜고 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밥을 할 때는 저는 이 돌솥을 이용하는데요. 이 돌솥을 이용할 때 약한 불에다가 좀 오래 하면 그대로 맛있는 밥이 지어지더라고요.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 제일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가스레인지 세 부 중에서 가장 센 불 말고요. 두 번째로 센 불에 가장 약한 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라서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솥이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로 세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센데요. 저는 이 중간 세기의 가스불에다 가장 약한 불로 이렇게 30분 정도 익히면 됩니다. 조금 걱정되시면 중간에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도 돼요. 어때요? 밥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뜸을 들일게요. 뜸은 5분 정도 두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그냥 두셔야 해요.
잡곡밥이 모두 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 넓은 접시에 퍼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한 공기씩 나누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